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도덕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은 늘 착하게 쓰고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도 주고 작은 선물도 챙기는데 정작 내 삶은 팍팍하고 돈도 모이지 않고 마음만 허전한 느낌. 그럴 때면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돌아오는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사실 이런 상황, 그냥 운이 나쁘거나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바로 가난한 도덕심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도덕심이란 쉽게 말해 나를 희생하면서 남에게만 맞추는 마음을 뜻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베풀고 상대를 먼저 챙기고 남에게 맞추는 건 좋지만 그게 지나치면 내 재물복은 물론 인간관계와 마음의 평화까지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가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평생을 통해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가난한 도덕심을 버려라. 처음 듣기엔 조금 도발적이고 어쩌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알면 인간관계와 재물복이 동시에 달라질 수 있어요. 회장님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과 마음, 인간관계를 지키는 생활 철학을 우리에게 남기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이병철 회장이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한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5가지를 알면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의 재물복과 인간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 없이 물건을 나눠주거나 친구나 가족에게 계속 베풀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험, 혹은 인간관계를 좁히거나 넓히면서 마음만 지치게 만든 순간들, 모두 이 5가지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하지 말라는 정보가 아니라 각 습관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지혜와 행동법까지 담았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 여러분,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이 자주 쓰이나요? 또는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왜 돌려받지 못하지? 하는 마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재물복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절약이나 돈 모으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나이대에 꼭 필요한 재물과 인간관계를 동시에 지키는 생활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5가지 습관을 알게 되는 순간 앞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지가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물복과 마음을 지켜줄 이병철 회장이 직접 겪고 깨달은 진짜 지혜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삼성을 창업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남긴 업적만큼 중요한 건 바로 재물과 인간관계를 지키는 생활 철학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방법만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강조한 것은 바로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재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였죠. 회장님 스스로도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통해 후배나 직원들에게 늘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도덕심을 버려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며 남에게만 맞추는 마음이 결국 내 재물복과 인간관계를 해친다는 의미입니다. 회장님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단순히 재물만 모은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와 마음의 평화까지 함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나온 5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나눌 핵심 포인트죠.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5가지 습관을 알면 단순히 하지 말라는 교훈을 넘어서 내 마음과 재물복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습관 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의 삶과 재물복,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병철 회장은 늘 돈과 마음, 인간관계는 함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재물복을 지키는 실질적인 생활 지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5가지 습관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면 친구, 가족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마음의 여유까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까지 고민하던 작은 불편함이나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하던 상황도 크게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5가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과 재물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실천 가능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전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서 자꾸 무언가를 주게 되는 습관 가지고 계신가요?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 습관이 반복되면 재물복과 마음의 평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병철 회장님도 늘 강조했습니다. 함부로 베풀면 재물은 달아나고 마음만 허전해진다. 말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 의미가 깊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회사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동료들에게 작은 선물도 아끼지 않고 필요할 때는 물건이나 도움도 먼저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좋아했죠. 정말 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동료 중 일부는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정작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쌓이면서 그 직원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작은 선물과 호의가 정신적 부담과 재정적 손해로 돌아왔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시니어분이 지인들에게 자주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재물복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잃게 되었죠. 그분은 나중에 좋은 마음으로 베푼 건데 왜 내 마음이 더 지쳤을까? 하고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쉽게 베푸는 습관은 겉보기에는 착한 행동처럼 보여도 내 재물과 마음을 갉아먹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베푸는 방법을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럼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을 주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는 습관입니다. 이걸 주면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지금 진짜 필요한 걸까? 이 질문만으로도 불필요한 손해를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고받은 것들을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작은 선물이나 도움도 기록해두면 나중에 내가 얼마나 베풀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내 마음과 재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거절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베푸는 건 선택이지만 무조건 주는 건 자기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내 재물과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이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기록하고 필요하면 거절하기. 이 3단계를 습관으로 만들면 남에게 쉽게 베푸는 습관으로 재물복과 마음이 달아나는 걸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좋은 마음은 지키되 무작정 주는 습관은 버린다. 이 한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마음의 평화와 재물복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다가 관계가 서먹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친한 사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며 도와주지만 막상 일이 꼬이면 마음이 상하고 친밀감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병철 회장님도 이런 점을 늘 강조했습니다. 돈과 친밀함을 혼동하면 재물복뿐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잃는다.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 깊이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주는 행위가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면 오히려 그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곤 하죠. 제가 들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 시니어분이 오랜 친구에게 작은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약속대로 갚았고 별 문제 없어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는 점점 더 큰 금액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니까 괜찮겠지 하며 계속 빌려주었지만 결국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서먹해지고 얼굴 보기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분은 내가 도와준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지치고 재물복도 잃었구나 하고 크게 깨달았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친밀함과 금전은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소중하다고 해서 무조건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때로는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인간관계와 재물복 모두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돈과 마음을 구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친밀감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주거나 빌려주지 마세요. 내 마음의 여유와 재정 상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금전 거래는 기록으로 남기기입니다.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간단한 문자나 메모라도 남겨두면 관계와 재물복 모두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거절할 용기입니다. 친구나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와 마음을 보호하는 길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도움과 무리한 지원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은 관계를 유지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돈을 빌려주거나 무리한 지원을 반복하면 관계는 금세 피로해지고 내 재물복도 줄어듭니다.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이것입니다. 다음에 친구나 가족이 금전적인 부탁을 할 때 먼저 내 마음과 재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정중하게 거절하기. 이 한 가지 습관만 만들어도 돈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과 인간관계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겪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선물과 베풀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주는데 돌아오는 건 없거나 심지어 손해까지 보는 경우가 생기죠. 내 마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부담만 남지?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병철 회장님도 사업 초기 이런 경험을 여러 번 겪었다고 합니다. 직원이나 거래처 사람들에게 좋은 의도로 선물을 많이 했지만 처음에는 분위기 좋아지고 호감도 쌓이는 듯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물 비용은 커지고 기대했던 신뢰나 결과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물은 줄어들고 마음은 지쳐버리는 상황이 생겼던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 회장님은 선물도 전략적으로 줘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선물의 필요성을 분명히 판단하세요. 이 선물이 정말 필요한 걸까? 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꼭 줘야 할까? 이 질문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과 마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순간과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선물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가치와 효과를 고려한 선물을 선택하세요. 작은 선물이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나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물이라면 주고받는 사람 모두 만족합니다. 반대로 비싸거나 남들이 준다고 따라하는 선물은
오히려 재물복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선물은 마음을 전하는 도구이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선물의 범위와 횟수를 관리하세요. 같은 사람에게 너무 자주 선물하면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주는 사람은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선물은 의미 있는 순간에만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넷째, 기록하고 계획하기입니다. 이번 달에 누구에게 무엇을 줬나? 간단한 기록만으로도 선물 비용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불필요하게 마음을 빼앗기는 습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선물 기록을 확인하면서 이번 달은 선물을 너무 많이 줬다 또는 이번 달은 중요한 사람에게 집중해야겠다 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핵심 포인트는 선물은 마음을 전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주려고 억지로 하는 선물은 마음도 재물도 함께 줄어들게 만듭니다. 좋은 마음은 계속 가져야 하지만 마음과 재물을 동시에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이것입니다. 다음 선물 계획을 세울 때 필요성과 의미를 먼저 판단하고 기록하며 불필요하면 과감히 거절하기. 이 세 가지 단계를 습관으로 만들면 마음과 재물복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선물을 주는 횟수와 방식, 기록 습관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마음의 평화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관계의 질이 더 깊어지고 진심이 전해지는 효과까지 생기죠.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순간 의미 있는 대상에게 전략적으로 선물을 주고 기록하는 것.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재물복과 인간관계를 동시에 지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너무 가까운 거리와 너무 먼 거리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정답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님도 늘 강조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 거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재물과 기회가 함께 온다.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 경험으로 보면 그 깊이를 금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시니어분은 오랜 친구와 가족처럼 지내며 모든 부탁과 요구를 그냥 받아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즐겁고 편안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가 계속 금전적 부탁을 하거나 업무적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의 피로는 물론 재정적 손실까지 생기고 말았죠. 가장 안타까운 건 관계가 너무 친밀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사람들은 같은 도움을 받더라도 마음의 부담이 적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며 인간관계와 재물복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를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내 마음과 재물복에 긍정적인가? 지나치게 부담스럽진 않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적절한 거리 설정입니다. 친구나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금 떨어져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거절하는 용기입니다. 친밀하다고 해서 모든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고 재물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관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재정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상대방과의 존중을 지키는 균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계 점검, 내 마음과 재물복의 긍정적인 관계인지 확인.
거리 설정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 거절 용기 부담되는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기준을 지킴.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실천해도 지나친 친밀감으로 인한 재정적 정신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질은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은 이것입니다. 다음에 친구나 지인이 부탁할 때 내 마음과 재정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정중히 거절하며 거리 유지하기.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재물복과 마음의 평화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복잡해지고 마음과 재물복을 동시에 지키는 게 중요해집니다. 조금 떨어져도 필요한 때만 도움을 주는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재물복을 지키는 건 특별한 비법이나 거창한 계획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이병철 회장님도 늘 강조하셨죠. 재물복은 큰 돈을 한 번에 버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말은 간단하지만 실천해보면 그 깊이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요? 첫째, 가계부 관리입니다. 매일 또는 매주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는 습관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친구 선물 비용이 너무 늘었다는 걸 바로 확인하면 다음 달부터 조정할 수 있겠죠. 기록이란 게 단순히 돈을 세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재물을 관리하는 힘을 줍니다. 둘째, 선물 기록하기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지 금액과 이유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이 기록은 단순한 회계용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과하게 베풀고 있진 않을까? 를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마음을 쓰는 건 어렵습니다. 가까운 가족, 오래된 친구 등 내 마음과 재물복에 긍정적인 사람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중요한 관계를 지키면서 불필요한 손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시니어분은 매달 지출과 선물, 인간관계 기록을 철저히 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번거로웠지만 몇 달 지나자 어떤 지출이 불필요한지, 어떤 인간관계가 재물복과 마음을 지켜주는지 명확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마음의 여유와 재물복을 동시에 지키게 되었고 친구와 가족 관계도 훨씬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기록 습관 만들기. 가계부나 노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오늘 지출과 수입을 기록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기록하는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2단계 선물과 베풀 기록.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지 간단히 메모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과하지 않은지 확인하면 마음과 재물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인간관계 우선순위 정하기.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사람부터 정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마음과 재물을 나누세요. 중요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점검과 조절. 한 달 단위로 기록을 돌아보면서 불필요한 지출, 과한 배프, 부담되는 관계를 조절합니다. 작은 조절이 큰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이 네 가지 단계만 꾸준히 지켜도 재물복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마음의 여유까지 함께 찾아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은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쓴 돈과 마음, 베푼 것들을 기록하고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만큼만 나누기.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여러분의 재물복과 인간관계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기록하고 점검하고 조절하는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재물복과 마음의 평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 기억하시죠? 첫 번째, 쉽게 베풀지 말아였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주는 것처럼 보여도 반복되면 재물복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주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기록하고 필요하면 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돈과 친밀함을 혼동하지 말아였습니다. 친밀한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빌려주거나 베푸는 건 위험합니다. 돈과 마음을 구분하고 금전 거래는 기록하며 필요할 때는 정중히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세 번째, 선물도 전략적으로 주기였습니다. 불필요한 선물은 재물과 마음을 모두 빼앗습니다. 선물의 필요성과 의미를 판단하고 기록하며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인간관계의 거리 유지입니다. 친밀함이 지나치면 재정적 정신적 손실이 생깁니다. 적절한 거리와 균형을 유지하면 마음의 평화와 재물복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정중히 거절하며 내 마음과 재물을 보호하세요. 마지막 5번째, 재물복을 지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가계부 관리, 선물 기록, 인간관계 우선순위 설정, 점검과 조절. 이 4가지 작은 습관만 꾸준히 지켜도 재물복과 인간관계가 함께 좋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습관을 지킨다면 재물복과 인간관계가 동시에 좋아지고 마음의 여유까지 생깁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생활 지혜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가 주거나 베풀고 싶은 마음을 기록하고 필요성과 의미를 한 번만 점검해 보기.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재물복을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댓글로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약속이 되고 저희에게는 더 많은 분께 도움이 될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5가지 습관,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재물복과 인간관계를 지켜줄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면서 마음의 평화와 재물복을 동시에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풍요로워지는 길이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기록하고 점검하고 조절하는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재물복과 마음의 평화를 동시에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여유롭고 풍요로워지는 그날까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